안녕하세요. 편안 100세입니다. 73세 박철수 씨는 20년 동안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죠. 혈압 120에 80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세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박철수 씨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아, 아니, 괜찮. 30분 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혈압약 드시면서 수치는 늘 정상인데 가끔 어지럽고 손발이 저린 느낌. 그런데 병원에서는 혈압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하시죠.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인데도 뇌졸중이 오는 환자가 전체의 30%나 된다는 겁니다. 3명 중 1명 꼴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혈압에 숨겨진 함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재시는 그 혈압 수치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는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으로 수치만 낮춰도 이미 망가진 혈관은 그대로라는 무서운 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몸이 매일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수치만 믿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박철수 씨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박철수 씨는 늘 안심했어요. 혈압 120에 80, 의사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보면 140에서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내가 여보,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라고 걱정하면 박철수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잘못 잰 거겠지. 사실 박철수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68세 김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면 혈압이 130에 85 정도로 나와요. 의사는 조금 높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네요 라고 했죠. 하지만 집에서 재보면 160에 9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차이가 30이나 났지만 김영희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병원 수치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의학 용어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병원만 가면 긴장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부터 이미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혈압 재는 순간에는 더욱 그래요. 혹시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약을 더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요. 이런 걸 흰 가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흰 가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더 높게 나오고 집에서는 정상이에요. 병원에서만 긴장해서 높게 나오는 거죠. 더 위험한 경우는 그 반대예요.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서만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가면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마치 가면을 쓰고 병원에서만 정상인 척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가면 고혈압이 훨씬 더 위험해요.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니까요. 65세 최동수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혈압이 125에 80 정도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죠. 혈압약도 먹지 않았어요. 의사도 혈압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했고요. 그런데 집에서 가끔 재보면 155에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동수 씨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정상이었으니까요.
6개월 뒤 어느 날 아침 최동수 씨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해 보니 뇌경색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집에서 제시는 혈압이 계속 높았다면 미리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최동수 씨는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런 현상을 가면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평상시에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서만 가면을 쓰고 정상인 척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고혈압인데 숨어 있어서 더 위험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혈압을 알려면 집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해요.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하지 않고 재는 혈압이 진짜 혈압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재보세요.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5분 정도 쉬어주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혈압을 재면 됩니다. 혈압계 사용법도 간단해요. 팔뚝의 압박대를 감는데 팔꿈치 위 2cm 정도 올라간 자리에 두면 돼요. 너무 꽉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여유를 두세요. 중요한 건 여러 번 재보는 거예요. 한 번 재서 높게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2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재보세요. 이렇게 3번 재서 평균을 내면 더 정확해요. 69세 이순희 씨는 이 방법을 써서 자신의 진짜 혈압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늘 140에 85 정도였는데 집에서 재니까 아침에는 160에 95, 저녁에는 145에 90 정도로 나왔어요. 이순희 씨는 이 결과를 의사에게 보여줬고 의사는 혈압약을 조정해 줬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재는 혈압도 135에 80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집에서 재는 혈압의 기준도 알아두세요. 병원에서는 140에 90을 고혈압 기준으로 보지만 집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135에 85를 기준으로 봅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에서 재는 혈압이 병원 혈압보다 10 이상 높거나 낮으면 의사와 꼭 상담해 보세요. 특히 집에서만 계속 높게 나온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혈압계 하나 장만해서 집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은 자동으로 재주는 혈압계가 많이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가격도 10만 원 안팎이면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72세 박순자 씨는 집에서 혈압을 재기 시작한 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병원에서는 늘 정상이었지만 집에서 재니까 아침마다 150에서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박순자 씨는 이 결과를 들고 의사를 찾아갔고 정밀 검사를 받은 뒤 혈압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혈압도 130대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집에서 혈압을 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박순자 씨는 말해요. 하지만 집에서 재는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혈압 수치 자체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67세 이명순 씨는 15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어요. 매달 병원에 가면 의사는 항상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5에 80, 완벽한 수치였죠. 이명순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혈압약만 꼬박꼬박 드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넘겼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불안해졌어요. 병원에서 뇌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뇌혈관 곳곳에 작은 막힘들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혈압약으로 수치는 정상이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명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혈압약을 빠짐없이 먹었는데 혈압도 정상인데 어떻게 혈관이 막혀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의사가 설명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었어요. 혈압약은 수치만 낮춰줄 뿐 이미 망가진 혈관을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상처난 피부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 상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특히 15년, 20년 이상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더 자주 발견돼요. 약을 오래 드실수록 수치에만 의존하게 되고 정작 혈관 자체의 건강은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혈압약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물과 수도관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안에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서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의 압력을 낮추면 일단 물이 새는 건 줄어들겠죠. 하지만 수도관에 구멍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압력이 다시 올라가거나 다른 충격이 가해지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혈관도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졌다면 약으로 압력만 낮춰도 혈관 자체는 여전히 약한 상태인 거죠. 게다가 혈관 안쪽에는 각종 찌꺼기들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74세 김정호 씨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년간 혈압약을 드시면서 수치는 늘 정상이었어요. 120에 75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었죠. 김정호 씨는 자신의 혈압 관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도 늘 칭찬했고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김정호 씨를 부러워했어요. 정말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말이에요. 김정호 씨 자신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졌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일어서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놀란 아내가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정상이었는데 말이에요. 담당 의사는 김정호 씨에게 설명했어요. 혈압약을 드셔서 수치는 좋지만 혈관 안쪽에 기름때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계기로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은 거라고 했죠. 김정호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혈압이 정상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의사는 벽에 걸린 혈관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높았던 기간 동안 혈관 안쪽에는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들이 달라붙는다고 했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끼고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압약을 먹어도 이런 찌꺼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찌꺼기들이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침을 세게 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무거운 걸 들 때처럼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혈류를 따라 흘러가다가 뇌혈관 같은 좁은 곳에서 막힘을 일으킵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이유예요. 69세 박미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10년간 혈압약을 드시면서 수치 관리는 완벽했는데 정기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니 혈관이 50%나 좁아져 있었어요. 박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혈압이 정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약도 꼬박꼬박 먹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말이에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만 줄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쌓인 기름때는 따로 치료해야 한다면서 혈압약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 심혈관 질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으로 수치 관리를 잘하는 환자 중에서도 상당한 비율이 혈관 손상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20년 이상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약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금연이에요.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갑씩 40년간 피우던 71세 최영수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금연했어요. 6개월 만에 혈관 검사에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둘째, 절주예요. 술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을 약하게 해요.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68세 김광수 씨는 일주일에 2번 한 잔 정도로 줄인 뒤 혈압 변동이 훨씬 안정됐어요. 셋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압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관벽도 손상시켜요. 66세 정숙자 씨는 김치와 젓갈을 줄이고 국물 음식 대신 찜 요리를 늘린 뒤 혈압이 더 안정됐어요. 넷째, 꾸준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73세 홍길동 씨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한 뒤 1년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화를 내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해요. 이때 약한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과 생활습관 개선,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약은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이고 생활습관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어요. 68세 서정민 씨는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금연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식단도 바꿔서 나트륨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늘렸죠. 술도 크게 줄였고요. 1년 뒤 혈관 검사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정민 씨는 말했어요.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고 20년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제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서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혈압 수치와 혈관 상태가 좋아져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매일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이에요. 70세 한정자 씨는 3개월 전부터 손가락 끝이 자주 저렸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느질을 오래 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저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손이 저려서 깰 정도였죠. 그래도 한정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요. 한 달 뒤 한정자 씨는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어요. 손저림이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다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정자 씨처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어요.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경고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손발 저림입니다. 특히 한쪽만 저리거나 밤에 심해지는 저림은 주의해야 해요. 67세 김승호 씨는 오른쪽 다리가 자주 저렸는데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해 보니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뇌혈관도 비슷한 상태였고요. 손발 저림이 한 달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잦은 어지럼증이에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어지러우시다면 단순히 혈압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72세 박영희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웠어요. 혈압을 재보면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어지럼증이 계속될 때는 언제 일어나는지 패턴을 살펴보세요. 아침에만 심한지, 고개를 돌릴 때 심한지, 아니면 하루 종일 지속되는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저하예요. 방금 전 일을 자주 까먹거나 며칠 전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다면 주의하세요. 68세 이철민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거나 손자 이름이 헷갈리기도 했죠.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이철민 씨는 불안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 뇌 곳곳에 작은 경색들이 발견됐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막히면서 뇌 기능에 영향을 준 거였어요.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특히 6개월 이내에 확연히 달라졌다면 반드시 검사 받아보세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에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74세 최순덕 씨는 왼쪽 눈이 가끔 뿌옇게 보였어요. 몇 분 후에는 다시 괜찮아져서 안경이 더러워진 줄 알았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됐어요. 안과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검사 받아보니 망막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혈관도 함께 좁아져 있었고요. 시야 변화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몇 분 만에 괜찮아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걸음이 불안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는다면 주의하세요. 69세 신동철 씨는 최근 들어 걸을 때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상했지만 신동철 씨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검사 결과 손해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보행 장애는 넘어질 위험도 크지만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하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워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기준을 기억해 보세요. 위에 말씀드린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된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특히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해요. 하나의 증상이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예를 들어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하거나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약 먹는 걸 자주 깜빡한다면 즉시 검사 받아 보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몸의 다른 신호들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71세 김옥분 씨는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서 큰 병을 막을 수 있었어요. 손가락 저림과 가벼운 어지럼증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갔거든요. 검사 결과 혈관이 70% 좁아져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말투가 어눌해졌는지, 걸음걸이가 이상한지, 자주 깜빡하는지 가족이 관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단순히 안녕하신지만 묻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요즘 어지럽지 않으신지, 손발 저리는 건 없는지, 깜빡하는 일이 늘었는지 말이에요. 혈압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매일 소중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박철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20년간 혈압약을 드시면서 수치는 늘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뇌경색이 왔죠. 지금 박철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다행히 박철수 씨는 빠른 치료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혈압 수치만 보지 않아요. 집에서 혈압을 매일 재고 병원 수치와 비교해보고 있어요. 생활 습관도 바꾸셨어요.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매일 저녁 술 한잔 하던 것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어요. 짠 음식도 피하고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계세요. 가장 큰 변화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울 때 그냥 넘기지 않아요. 기억력에 변화가 있는지도 매일 체크하고 계시고요.
박철수 씨는 말씀하세요. 혈압 수치만 믿고 안심했던 게 정말 위험했다고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시했다면서 이제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병원 혈압과 집 혈압이 다를 수 있어요. 진짜 혈압을 알려면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5분 쉰 다음에 재보세요. 둘째, 혈압약으로 수치가 정상이어도 이미 손상된 혈관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약은 압력만 조절할 뿐 혈관 자체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금연, 절주, 저염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야 해요. 셋째,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손발 저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시야 흐림, 보행 불안정 같은 증상들이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2개 이상 증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혈압 정상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수치보다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고 혈관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몸의 변화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느냐예요. 가족분들과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작은 신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 매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